누군가는 그럽니다. 휴대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망할 거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진짜 망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휴대폰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의 피 튀기는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을 해보고 미래에 어느 쪽이 더 널리 사용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편리함과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무기로 현재를 정복했습니다. 촬영하고 싶은 순간 항상 당신과 함께 라는 약속은 현대인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고, 최신 스마트폰은 놀라운 해상도와 AI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전문가 못지않은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반면 디지털 카메라는 고유의 전문성과 우수한 이미지 품질로 반격합니다.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는 탁월한 성능, 광학 기술, 그리고 많은 사용자 정의 설정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촬영 기술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무한한 창의성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여전히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술의 한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처음 질문, 휴대폰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어느 쪽이 살아남을까? 가까운 미래에는 휴대폰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를 완전히 대처할 수 있을까? 제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일상적인 사용과 편리성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작업, 고급 이미지 품질, 광학 줌과 같은 특정 기능에서는 디지털 카메라가 여전히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기술은 서로 다른 사용자 그룹을 바라봅니다. 때문에 어느 한쪽이 살아남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많은 사용자들은 일상적인 촬영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에 의존할 거고, 디지털 카메라는 전문 촬영, 패션, 광고, 풍경 등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과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아이폰으로 CF도, 화보도, 영화도 찍는데? 자, 그 질문은 이 나무판을 자르는 데 있어서 이 톱을 놔두고 이 카톡 칼로도 잘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이 칼로도 잘리긴 잘리죠. 하지만 오직 나무만을 자르기 위해 만들어진 톱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럼 앞으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이제 전문가와 고급 사용자를 중심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우수한 성능을 통해 차별화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는 더욱 전문화되고 특정 분야에 특화된 기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휴대폰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사이의 경쟁은 각각의 기술이 제공하는 독특한 가치와 사용자의 특정 요구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일상적인 사용과 편리성에서 앞서 나갈 거고, 대다수의 소비자는 별도의 카메라를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수준의 작업이 필요한 사용자 대다수는 디지털 카메라를 선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카메라 기업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킬 겁니다. 물론 더 미래로 나간다면 휴대폰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살아남는다 라는 개념은 어떻게 각각 사용자의 변화하는 요구와 기술적 문제에 적응하면서 진화하는가에 관한 문제고, 한 가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다면 AI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술화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들은 카메라 선택 시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결정해야 될까요? 당연하고 뻔한 얘기지만 소비자들은 자신의 촬영 목적, 기술적 요구사항, 예산 등을 고려해서 카메라를 선택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휴대폰 카메라, 전문적인 작업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소비자의 역할은 기술 발전의 중요한 요소고, 소비자의 요구와 피드백이 카메라 기술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거라고 생각해요. 소비자들은 더욱더 다양하고 고급화된 촬영 경험을 요구하게 될 테고, 이러한 요구는 제조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단순히 우리가 일상을 찍고 기록하는 역할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의료, 안전, 교육,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휴대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망한다라는 건 연예인 걱정 사서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카메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진정한 카메라, 즉 전통적인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몰락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예측과는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편리함과 다재다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카메라 시장은 여전히 생존하고 심지어 번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카메라 시장이 왜 몰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논리적인 이유와 흥미로운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편리하고 사용하기 쉽지만 전문가급 카메라에 비해 센서 크기가 작고 광학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빛이 적은 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이나 인물 사진에서 확연히 드러나죠. 반면 디지털 카메라는 더 높은 이미지 품질, 더 나은 저조도 성능, 그리고 더 깊은 배경 그림 효과를 제공합니다. 전문가급 카메라는 노출, 초점, 화이트 밸런스 등등 세세한 수동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수동 조절 기능을 필수적으로 쓰는 이유는 촬영자의 창의적인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특정 장면이나 순간을 보다 예술적으로 포착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자동 설정에 의존하고 세밀한 조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컨트롤의 필요성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측면에도 깊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고급 카메라의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야생동물 촬영, 스포츠 촬영, 천체 촬영, 그런 분야에서는 광학줌, 고속 연속 촬영, 초정밀 오토포커스, 그런 기능들을 요구하죠. 이런 기능들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쉽게 대체할 수 없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카메라는 여전히 필수 불가결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에서 큰 만족을 느낍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보다 직접적이고 감성적인 연결을 제공하죠. 그리고 장비를 선택하고 실험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즐거움입니다. 이런 감성적인 측면과 취미생활은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무서운 발전과 인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문 분야를 더 깊게 파고드는 기술적 욕구는 지속적인 수요를 보장하고 있고 예술과 기술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기술 발전은 새로운 문제도 제시하고 있죠.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 AI의 부작용 이런 거는 미래 카메라 기술이 직면한 주요 이슈라고 생각해요. 카메라 기술의 진화는 단순히 기술 향상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앞으로 AI다 뭐다 해서 더욱더 무한한 창의력의 기회를 창출하고 발전시킬 텐데 현재 새로운 영상 촬영, 사진 촬영 시대를 여는 시작점에 서 계신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된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 저는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제가 좀 지루했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 구독 좀 하고 봐줘.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